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1회 시험이었죠. 15회에 기출되었던 15회 FAT 2급 기출문제 거래자료 입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거를 먼저 들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15, 16, 17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수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19회부터 가장 최근 회차부터 거꾸로 옛날 회차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카페에서 올려져 있는 그 학습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 회차부터 트렌드를 익히는 차원에서 옛날 회차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평가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입력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자료 설명을 보시니까 이제 우편 발송이란 말이 나와요. 정확한 이제 문장을 다 읽어보면 주방나라에서 요청한 견적서가 있는데 그 견적서라는 서식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한 영수증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우체국 영수증을 보시면은 날짜는 이제 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10월 10일 날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전체 요금은 이제 4,000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우체국 가서 이제 우편 보내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우체국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낸 거는 이제 뭐 카드가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4,000원 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금은 4,000원인데 현금은 4,000원. 그러니까 합쳐서 8,000원이 아니란 얘기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날짜는 10월 10일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편 요금은 계정 과목이 통신비가 되겠고요. 금액은 4,000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오죠. 돈으로 줬다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4,000원. 이거 출금 전표 가능하죠? 예, 요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계는 여기서 아예 그냥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바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회사 코드가 4115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명품상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표 입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그렇듯이 기능 모음에서 화면 구성을 간편 입력으로 바꾸시는 것이 이따가 어음 등록할 때 어음 관련되는 F3번 자금 관리를 하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봤고요. 뭐 안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저는 그냥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자, 10월 10일 되겠고요. 출금 814번 통신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4,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인데 단순한 통장사본의 입력에 대한 거래 입력이 아니라 좀 뭐 이것저것 내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뭐 평가 문제를 보니까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자, 미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회사 업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이거는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하죠.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 예. 그 다음에 2번 기업주의 가사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이것은 기업주의 개인적인 사용이죠. 기업주가 지 돈으로 안 하고 회사 돈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제가 지난번에 16회 때 기출문제 때도 제가 인출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장님 회사인데 사장님이 막 쓴다고 그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돼요. 공과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주이라 할지라도 따로 가져가는 자기의 몫을 제외한 그죠. 너무 대나가라 그렇죠. 이렇게 회사 돈을 쓰면 안 되죠. 이게 법인 개인 사업자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이건 좀 그런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게 공금 횡령이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회사 돈 마음대로 하시는 건 원래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좀 이걸 좀 바로잡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 저도 어른들로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회사 돈은 회사 돈이에요. 알겠죠? 사장님 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분개를 좀 해드릴게요. 바로 이 자리에서 분개를 해드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금액이 여기 40만원 되어있죠? 40만원 대변에 차변에 또 인출금 사장님이 막 가져가신 돈 20만원 합의 6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되겠고 보통예금 합계는 얼마입니까? 보나마나 60만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보통예금은 농협이다 거래처 알 수 있겠고 뭐 이렇게 거래 내용이 이렇게 확인됐고 찾으신 금액은 출금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거래처는 농협이 되겠다.
자, 이렇게 붕괴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전표 입력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13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변이 작은 것부터 먼저 입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이 되겠고요. 금액은 합친금액 6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은 817번 되겠습니다. 금액은 40만원. 나머지가 338번 인출금,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막 갖다 쓴 돈, 그죠? 20만원. 예, 공과사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 거듭 강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셔서 취업을 했어요. 사장님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자, 이제 이런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다 따시고 취업하시기 직전에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피가 되고 살이 될 실무 강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세요. 예. 뭐 대놓고 이것저것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뭐 보니까 카드 전표처럼 보이는 게 있죠. 예, 카드 전표에 대한 전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가 문제를 보니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 직원들의 단합대회를 겸한 야유회에 필요한 간식. 딱 봐도 복리후생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복리후생비예요. 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지급금의 카드 거래처가 중요한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선 카드 전표를 보니까 신한카드에서 결제를 했고요. 카드 번호는 이따가 이제 거래처 선택할 때 이 번호가 대충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는 10월 18일 좋습니다. 금액은 12만원 됐고요. 이제 가맹점명이 쭉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한국상이라는 곳에서 사긴 했지만 돈을 줘야 될 곳, 정작 대금을 지불해야 될 곳은 카드를 긁은 곳이 아니라, 카드 긁은 데서는 간식을 구입한 거는 맞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곳은 한국상해가 아니라 신한카드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신한카드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뭐 크게 카드 전표에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여기서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금액은 12만원 되겠죠. 뭐 날짜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똑같이 12만원 가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요 신한카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가지고 전표 입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18일 되겠고요. 차변에 자, 복리후생비 811번 뭐 다 아시죠? 12만원,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하신 다음에 카드사는 신한카드, 여기 신한은행이고 신한카드가 있는데 신한카드 조심하시고요. 12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전표 입력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뭐 보통예금 농협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상품 배송용 차량을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매각하기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자, 뭐 회계상 거래 인식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죠? 그쵸? 재산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뢰성 있게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 거래 기본 조건이죠. 근데 여기서는 자산이 실제로 오고 간 돈은 마케팅 금액 80만원만 계약금을 받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영환전자로부터. 며칠날? 11월 4일날. 계약금을, 그리고 문제에서 보셔도 보통예금 기준에 입금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붕괴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온 금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대변에 계약금을 받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여부 관계없이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농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거래처는 어디가 되겠어요? 그렇죠? 영환전자, 죄송합니다. 명품상엔 나죠? 영환전자로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붕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바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입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날짜는 11월 14일이죠. 11월 4일이네요. 11월 4일 되겠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금액은 80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259번 선수금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영환전자,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아마 이번 회차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죠, 2016년 2월 달에 이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예.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 또는 재고자산의 매입 거래 한 문제씩 보통 사이좋게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분계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수증이 갑자기 두 개가 자료 1, 2가 나와버리니까 급 당황한 친구들, 또 문제가 거의 한 페이지짜리였어요. 그리고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만 생각해보면 또 항상 시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지만 돌아와서 좀 정신을 차려보고 편하게 풀어보면 또 쉬워요. 예. 이들 그게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자료 1번 거래명세서가 있고요. 거래명세서에 필요한 부분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보시면 운송비 영수증이 있죠. 예, 판매를 할 때 들어가는 운송비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고, 당사부담 운송비는 우리가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지급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분계를 한꺼번에 하라는 그런 내용이겠고, 먼저 이제 운반비 영수증을 먼저 보시면 날짜가 11월 8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25,000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계정 과목은 운반비, 그쵸? 이건 뭐라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다.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적요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역시 11월 8일 거래고요. 민정 상사한테 공급을 했다는 거.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는 나잖아요. 명품상인 접니다. 나죠. 우리 회사. 그리고 총 합계 금액은 200만 원이다. 여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갖다 이제 합쳐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쭉 보시면 보세요. 여기 여러분 뭐 문제지 갖고 계시겠지만 한 페이지 문제예요. 이게 거의 한 페이지짜리.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꺼번에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 보면요. 그 분계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먼저 대변의 상품 매출, 예,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민정 상사한테 판매한 외상 매출금은 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운반비 추가로 발생했죠. 얼마? 25,000원. 이걸 뭘로 줬다고요? 현금으로 줬죠. 대변에 현금 25,000원. 이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정 상사라는 거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11월 8일 되겠고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민정 상사 좋고요. 200만원. 자, 역시 차변에 운반비 824번 되겠습니다. 금액 25,0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현금 25,000원. 이렇게 가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나름 증빙이 좀 많아서 한꺼번에 두 개가 나오니까 조금 이제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런 문제가 또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좀 이런 거를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죠. 자, 농협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나와 있는데, 자, 평가 문제를 볼게요. 거래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금 계정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보증금 문제가 나오는 문제 같아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인성학원이라는 데가 있나봐요. 인성학원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하고, 빌리는 거군요. 임차했을 때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고 하죠. 자산입니다. 자, 이거 거래처 코드를 걸라는 얘기죠. 뭐 어디를요? 인성학원을요. 그 다음에 임차료, 여기 임차료, 지급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이게 이제 전산세무에게서는 그냥 임차료라고 하고요. 우리 그 AT 자격증 시험에서는 지급 임차료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에 지급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한 달치 월세가 60만원, 보증금 3천만원이죠. 날짜는 11월 15일 인상학원한테 찾으신 금액이라는 얘기는 보내줬다는 얘기죠. 3,060만원을 보내줬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 분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선 돈이 나간 것부터 먼저 계산해 보면 대변의 보통예금, 뭐가 좀 복잡할 때는 돈 나간 것부터 먼저 하시면 깔끔해요. 3,060만원 나갔다는 얘기고, 차변에 이제 인상학원한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돈이 얼마다고요? 3천만원. 네. 그 다음에 지급 임차료 월세 준 게 얼마라고요? 60만원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거래처를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농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냐면 인상학원이라는 얘기죠. 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입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15일 되겠고요. 자, 차변부터 갈까요? 대변부터 가죠, 뭐. 네, 변이 작은 것부터 입력하면 좀, 한결 좀 수월해집니다. 자, 농협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3,060만원, 합계금액이죠. 차변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962번인데 외우셔도 좋고, 뭐, 못 외우셔도 임차라고 치시면 쭉 다 몇 개 안 나와요. 예. 맨 아래쪽에 있는 임차보증금. 확대해드리면 요걸 고르시면 되겠죠. 요거. 자, 그래서 임차보증금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인성학원이라고 거래처 걸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임차료인데 819번이 지급 임차료긴 한데, 요건 이제 뭐 임차라고 해서 검색을 했으니까 뭐 좀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때에 똑같은 건데 지금 4개씩이나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800번대 경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임차료가 경비잖아요. 그죠? 800번대 경비만 생각하시면 돼요. TAT 2급부터 500번대, 800번대가 나오고, FAT 1, 2급은 그냥 800번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800번대 지급 임차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뭐 거래처 안 걸으면 되니까 커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유무형 자산의 구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차량 취득세, 사실 차량 취득세는 보나마나 개정 과목이 뒤에 뭐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운반고라고 하는 게 맞고요. 하나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뭐 앞서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의 취득세라고 하면 그때 인출금이 되긴 해요.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문맥상으로 입력하시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세, 그러면 더더욱이나 차량 운반고가 되겠고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날짜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 만약에 날짜가 찍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날짜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이렇게 날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11월 22일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합계세액, 여기 이제 금액이요. 280만원. 납부한 세액 합계, 여기에도 표현되기도 하고, 대개 이 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고 28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요거를 분개를 해드리고 입력을 들어갈게요.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쵸, 금액은 280만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80만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동안에 보통예금 계속 농협이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는 신한은행이에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고 넘어갈게요. 자, 날짜는 11월 22일 되겠고요. 차변에 208번이 차량 운반구예요. 자주 쓰는 코드죠. 28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 2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약소금의 수치거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소금의 수치거래는 받으러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자료는 좀 이따 보시고요. 자, 바로 보니까, 자, 아래쪽에 평가 문제를 보니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받으러 현황 반영, 이거 F3번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다음에 매출하고 전자업무로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업무를 받았는데, 뭐 업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매출 내역을 먼저 보고 업무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합계금액은 120만원. 누가 발행했다고요? 신호전자 매출을 한 거죠. 내가 신호전자한테 11월 27일에 매출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 대금을 전부 다 어음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음번호 중요합니다. 이거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액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만기일자, 지급일이 만기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급지 좋고요. 발행일, 그 다음에 거래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분계 먼저 하고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우선 대변의 상품 매출이 먼저겠죠. 물건을 팔았으니까요. 상품 매출한 금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너무 길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받을 어음 되겠어요. 차변에 받을 어음. 이거 얼마예요? 역시 120만원 가져오시면 되겠고,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가 주식회사 신우전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F3번 들어가면 되겠고, 자,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7일이죠. 자, 차변에 받을 어음부터 먼저 할까요? 그냥 이건. 네. 자, 신우전자라고 해주시고 금액은 120만원. 자, 여기서 바로 여기죠. 여기 포인트죠. 여기서 F3번 누르면 된다고요. 예, F3번. 자, 여기서 F3번 누르면 밑에 자금관리, 받을 어음 관리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서 자, 일단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니까 전자어음은 아래쪽에 보시면 6번을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자어음이니까 여기서 6번을 누르시면 여기에 6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6번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 번호는 직접 보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4자릿수씩 딱딱 끊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42 01 61 12 70 9870 9871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자는 뭐 11월 27일 맞고요. 2016년 12월 28일 요게 이제 만기일자가 되겠습니다. 지급은행은 F2번 누르시면 국민은행 고르시면 되겠고요. 지점은 그냥 지점자 빼고 그냥 가산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수냐 타수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은 다 자수로만 나옵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면, 자수는 내가 실제로 이 회사와 거래를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어음을 받았을 때 자수라고 하고요. 타수는 배서 양도를 받았을 때 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선 자수어음 맞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 커서 넘겨주시고 120만원. 뭐 적용은 이거 딸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재고자산의 매입거래입니다. 아까 매출거래 나오고 바로 매입거래 사이좋게 나오네요. 자, 거래명세서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아까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은 매입이 되겠어요. 공급자가 내가 아니죠. 남양이라는 회사에서 구입한 게 되겠고요. 뭐 좋습니다. 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판매를 위한 주방용품, 이건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비품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대금 중 50만원은 자, 동양상의 타인으로부터 수취해서 보관 중이란 당좌수표. 이건 뭐라래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죠.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뭐라고 해요? 현금이에요. 현금. 속으면 안 돼 이거.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는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합계 금액 100만원이고요. 날짜는 12월 15일. 네, 됐습니다. 자, 요거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품의 상관은 맞으니까 차변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됐고요. 반은 동양상회, 즉 거래처로부터 수취해서 보관 중이던 당좌수표니까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아니죠.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에요. 이게 왜 현금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회계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외상매입금 50만원 가주시면 되겠고, 정말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음성 녹음까지 해갖고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막 카카오톡 녹음으로 해서. 예. 좀 신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주식회사 남양이 되겠어요. 그죠? 동양상해가 아니죠. 예.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달이 바뀌었어요. 12월 10일이죠. 차변의 상품 146번인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100만원, 대변의 현금 101번, 50만원 동양상해로부터 받은 거, 나머지가 251번 외상매입금 남양이라고 치시면 돼요. 50만원. 자, 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요금 영수증인데 FAT 1급
1급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와요. FAT 1급 부가가치세에서 이 전기요금 영수증을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FAT 2급에서 푸는 방법이 다른데, FAT 1급에서는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FAT 2급에서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나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지 마세요. 일단 알겠죠? 지금 FAT 2급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거래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12월 18일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죠. 날짜는 12월 18일. 자기야수표로 납부, 자기야수표를 뭐라고 하죠? 계정 과목을 현금. 그럼 전기요금은 뭐라고 합니까? 전기요금? 수도광열비라고 하죠. 수도광열비. 자, 분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력비는요, 800번대 전력비도 있고 500번대 전력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편의점이나 PC방처럼 전기 사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들인 경우는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통업, 전기요금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수도 광열비라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현금 이렇게 가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액은 우리 이제 28만 4천 원 나왔죠? 그래서 28만 4천 원. 어이구, 날아갔죠? 잠시만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차변 수도 광열비 28만 4천 원. 뭐 이건 사실 출금전표를 찍으시면 되죠. 28만 4천 원 이렇게 가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출금전표 하시고 수도광열비 하셔도 상관없어요. 됐습니다. 이거 바로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12월 18일 되겠고요. 출금 815번 수도광열비 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28만 4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9회, 18회, 17회, 16회, 15회까지 거래자료 입력을 쭉 다 풀어봤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FAT 2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좀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만 노력하시면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 FAT 2급이라고 보여지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또 결산자료 입력, 오류 수정 뭐 이런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